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8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하늘이 미쳤네요. 막 구멍이 뚫렸어요. 비가 오고 있어, 전국에. 그래서 뭔가 좀 우울한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부터 볼게요, 평소처럼. 잠정적인 인플레이션 보고 청문회. 이거 몇인지 알아야지. 지금 시간 하려나? 좀 있으면? 모르겠다. 통화 거래를 안 하니까 요즘엔. 소비자 신뢰지수. 어쨌든 여기 써 있는 대로라면 인플레이션 보고 청문회 있고요. CB 소비자 신뢰지수 이렇게 발표 있습니다. 새벽에 특별한 거 없고요. 뭐 지표 발표만 따지면 수요일이 제일 많죠. 금요일이나. 치우고요. 어제 차트 설정 그대로 차트를 켰는데 천연가스가 지금 뭔가 잡히네요. 혹시 천연가스 매매 생각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정도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어제 2.9가 깨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9가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맞고 떨어진 그림이죠. 이제 2.86440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지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천연가스요. 2.864 정도요. 과연 라인 잡힐 만한 위치인 것 같긴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지지 저항선 받는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입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지 아닌지. 근데 2.864도 이게 만약에 지지가 안 받으면 깨질 수도 있겠죠. 360분으로 봐도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2.863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추세 상승 중에 눌림일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다시 완전히 그냥 추세가 지금 주저앉는 그림인데 여기가 딱 중요하게 상승 중에 눌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863이나 2.864 정도. 수치도 비슷하네. 이거 보면 뭐 엄청 하락할 것 같죠. 추세 하락인 것 같아요. 벌써 90분만 봐도 60분, 30분은 더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큰 그림으로 240분, 360분 그 이상 그림으로 본다면 상승 중에 눌림이라는 거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둘 다 가능한 그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깨지면 추가 하락이 완전히 진행이 되는 거고요. 버티면은 큰 그림으로 뭐 다시 한번 지금 그 눌린 것만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익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하던 대로 크루도일부터 가죠. 크루도일 어제 되게 재미없었죠. 찌글찌글했죠. 전 어제 개인적으로 포지션을 좀 솔직히 잘 잡았어요. 어제는 매수를 잘 잡았는데 하루 종일 갖고 있는 결과가 50틱이더라고요. 오늘은 과연 어찌 될까요? 지금 90분, 69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깨져가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큰 그림은 아직 상승인데 자세히 보시면 상승 같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을 한 단계, 두 단계 낮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계속 깰 자리는 못 깨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글쎄라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를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저점 매수가 유리하다고 봤다면 오늘은 매수가 더 유리하긴 하지만 매수 매도 둘 다 가는 게 보이는 포지션이고요. 단기로 봤을 때는 그냥 상승이에요. 상승이지만 그 밑에 작은 캔들들 있죠. 뭐 15분이라든지 이런 그림에서 비추세를 치고 있어서 만약에 미장이 시작 오픈을 하고 나서 만약에 좀 많이 흔들다가 하방으로 음봉 한 개, 두 개 꽂아주면은 그림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60분 기준으로도요. 기본적으로 매수 관점은 유지를 하시되 만약에 음봉이 깨진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그냥 고점하고 저점 사이에서 갇혀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매수 유리지만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 정도 그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진짜 나는 진짜 그냥 고점 돌파할 것 같다. 나는 그냥 매수다라고 보신다면은 별로 안 남았잖아요. 69달러 지금 69예요. 69에서 69.37까지 몇 티가 안 남았어요. 어제부터 계속 수렴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돌파해 가서 상승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면 그때 따라가셔도 늦진 않을 것 같거든요. 크게 그냥 매수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솔직히 지금 봤을 때 만약에 상승 쪽으로 저점 매수 잡는다면 이미 조금 지났죠.
전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금 68.65 정도에서는 65, 70 정도에서 매수를 잡아야지 오늘 조금 승산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미장 개시 후에 리셋이 된다면 이게 판이 다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나온다면 다행인데 하방으로 음봉 하나 두 개가 나온다면 차트가 갇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승 쪽 간다면은 70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받겠다면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렴이라는 게 상승 중에 지금 수렴을 했잖아요. 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쵸? 어제 하루 종일 그린 게 요거예요.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잖아. 기어가고 있는데 상승 중에 이게 이 패턴이 나온다고 무조건 위로 튀라는 법은 없거든요.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아래로 간다면 크게 튈 수도 있고요. 위로 간다면 생각보다 많이 안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 매도 둘 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간 흔들면서 위아래 잔파도 파동 자체를 스프레드를 크게 벌리면서 갔으면은 상승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튀면 어딘가 튈 거예요.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렴 쪽으로 예상을 하면은 항상 어느 정도 예상 범위를 넘어서더라고요. 오일이 꼬리로도 넘어서 꼬리로 그냥 양아치 오일은 양아치라고 불리니까 그 꼬리로 넘어서든 몸통으로 넘어서든 그 어느 정도 예상 레인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수렴 중에서 어디가 고점일지 어디가 저점일지 판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조심하시라는 말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그리고 미장을 보죠. 대단해요. 미장은. 아예 잡을 기회도 없이 가버리죠. 이거 15분, 심지어 15분 봉이에요. 15분 봉, 15분인데 비추세 타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설마 지킬 수 있는 자리 지키고 나서 8월 달에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잡을 기회도 없이 올라가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만 컷 같은 거 걸고 정말 그냥 공격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묻지마 매수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손절 걸고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용감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매매를 반대하지만 수익 나면 장땡이죠. 잡을 기회도 없이 줘요. 만약에 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시거나 다른 보조 지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눌림 없이 가는 거예요. 눌림이 온다면 올라갔다가 한 요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 기회를 없이 올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 같이 매수를 보고 있는 그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나스닥도 그렇고 그다음에 S&P도 마찬가지죠. S&P도 그렇고 신규로 눌림으로 매수 잡을 기회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쪽 구간에서 잡아서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존의 매수 보유자의 약간 그런 영역인 것 같고요. 신규로 들어가기엔 난이도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S&P든 나스닥이든 저점 매수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눌린 구간이 있으면 그때 잡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매도에서 고점 눌림보다는 그냥 고점보다는 좀 그 상방이 좀 세가 꺾였을 때 저점에서 매수 쪽으로 잡아보는 게 좀 낫겠죠.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은 어디가 저점일지는 저도 오늘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르겠거든요. 다만 물리려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아니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시장은 물리면은 매수로 물려야겠구나. 아, 묻지마 매수 존버 다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손절 걸고 따라 붙으면서 그냥 50틱, 100틱씩 그냥 끊어서 먹는 거나 아니면은 최적의 구간에서 잡아서 몇백 틱 먹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진짜 최적의 누른 구간에서 버티는 게 진짜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방으로 슈팅에 나올 때 잡으시는 게 좋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그쯤에서 잡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P, 나스닥, 다우존스 어제랑 계속 같은 맥락이고요. 다른 것 좀 볼게요.
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 예상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유로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제 방송을 전제를 깔고 진행을 했죠. 근데 지금 그냥 보란 듯이 돌파를 해버렸네요. 보란 듯이 돌파하고 안착하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좀 볼게요. 얘네들 뭔 생각인가?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보면요. 지금 안착이 될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마지막 최종 저항선이었는데 지금 저항선 부분을 그냥 큰 몸통으로 돌파하고 한 캔들, 두 캔들, 세 캔들 안착하고 지키려는 흐름이죠. 이게 이평선 지나가는 게 일봉의 이평선이거든요. 한마디로 평균 되는 지점을 스팟을 돌파했다는 거는 눌림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봉까지 완성돼야지 좀 더 완벽한 그림이 나올 것 같지만 현재 그림만 봤을 때는 하방으로 봐야겠다는 포지션을 버리고요. 저점 매수 마인드로 이제 바꾸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미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지난주부터 상방 포지션으로 포지션 세팅을 하셨던 분들 계실 거고요. 큰 그림으로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제가 딱 손절 걸리는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고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보고 고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두 번 있었죠. 여기서 매도 쳐서 한 번, 여기서 매도 쳐서 한 번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손절이 걸리더라도 저점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점 매수를 이 정도로 잡아야 될지 여기로 잡아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네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눌림 잡을 수 있는 가격 정도입니다. 240분 기준으로 봤을 땐 그 유로가 1.16240 정도 되네요. 여기 정도가 최적의 눌림 구간으로 보이고요. 240분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캔들 몸통으로 잡는 분도 있고 꼬리를 잡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깨지는지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지금 매수랑 매도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작은 그림도 볼게요. 240분 그림도 괜찮지만 120분 그림으로 봤을 때는 1.15322 여기까지 온다면 진짜 과매도 구간이 되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림이 어떻게 엇갈릴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거는 추세가 상방으로 어제를 기점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인정을 할 타이밍이죠. 아, 유로는 더 이상 매도를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오늘 지금 방송하는 시점부터는 매도 포지션은 버리고요. 중립도 아니고 손절 걸리더라도 매수 쪽으로 방향을 접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30분도 상방 진행 중이고요. 눌림 잡는 방법은 지금 상승 중일 때 말고요. 30분에서 비추세를 타는 흐름이고 박스권을 완성할 때 저점 매수 쪽으로만 접근하면 되겠죠. 박스권일 때 고점 매도 말고 저점 매수 쪽으로 접근하면 손절값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유로는 30분 캔들, 15분 캔들과 동시에 240분이나 장분봉 캔들까지 같이 보셔가지고 큰 추세랑 작은 추세를 같이 조율을 해야지 수익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거 볼게요. 파운드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약한 흐름입니다. 30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로 같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유로보다는 약한 흐름. 얘도 조금 보면 그쵸. 파운드는 맞고 떨어질 자리 맞고 아직은 떨어지고 있어요. 비추세를 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방향을 저점 매수 쪽으로 이제 서서히 잡아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유로보다는 확실히 약하죠. 유로보다는 약하지만 방향을 박스권 매매를 하시거나 고점 매도보다는 단타를 치시더라도 저점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뷰 전환을 해보죠.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날이네요. 그러면 파운드, 유로, 호주 달러도 한번 볼게요. 호주 달러도 어떻게 보면 파운드보다는 좀 세게 흘러가는 흐름이기는 한데 걸릴 자리 일단 걸려 있고요. 좀 유로보다는 저항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저점 매수로 바꿔야 될 시점도 되긴 했어요. 근데 유로보다는 그림이 좀 안 좋죠.
껴있잖아요. 얘야말로 진짜 박스예요. 매수, 매도 둘 다 가능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비추세에 갇혀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대응하실 거면 유로 차트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현재까지 종목으로 봤을 때 강세 종목은 그러면 유로고요. 그 유로 다음에는 파운드,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정도 그림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 그림이 어제 참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캐나다 달러 매매를 안 했는데 저는 차트가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저항선이 잡혔지만 저항선을 뚫으려는 의지가 확실히 강한 느낌이고요. 단기 그림도 보겠습니다. 어제 의미 있는 그 양봉 캔들을 뽑아낸 다음에 양봉 캔들에서 지금 중심 정도까지만 눌렸다가 위에서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런 패턴이라면은 저점 매수 쪽으로 오늘 마인드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요. 단기 그림은 그렇지만 장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눌림 포인트를 요 정도에서 잡는 것보다는 0.77100 가까울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생각처럼 반등이 못하면 탈출해야 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큰 그림은 상방으로 완전히 돈 그림이 아니라서 상방 쪽으로 포지션을 넣는 게 유리는 하지만 캐나다 달러 종목 특성상 바로 시세가 안 나오면 탈출하시는 그림도 좋아 보이네요. 좀 조심하셔야 될 종목인 것 같고 골드 볼게요. 골드. 전 골드가 방향을 1200기점에서 저점 찍고 돌리는 그림이죠.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림입니다. 1200에서 1210, 1205까지 찌글찌글하게 싸우더니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렸죠. 틀어버렸지만 상승은 일단은 제한적이지만 하락도 제한적이죠. 상승하고 하락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싶고요. 30분 그림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닥을 잡고 돌리는 모습이죠. 정말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또 눌림을 주려나요? 1, 2, 1호 정도에서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금액적으로 쫄리시거나 아니면 좀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마이크로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좀 괜찮겠죠. 좀 큰 그림도 같이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돌파할 자리는 일단 돌파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각도가 돌파는 했지만 맞고 떨어지기 좋다는 거죠.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무리해서 계약주가 크게 실을 만한 종목은 아닌 거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대응을 하시겠다면은 저점 매수 쪽으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생각처럼 시세가 뻗지 못할 때 고점 매도도 가능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각도가 너무 예리하게 그동안 하방적으로 꺾여 있었기 때문이죠. 앞에 이런 패턴을 본다면 올라왔다가 다시 금방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승도 제한적, 하락도 제한적 이렇게 갇혀 있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리 볼게요. 구리가 종목이 안 바뀌네. 바뀌었다. 구리도 그렇죠. 여기 패턴을 볼게요. 구리도 보면은 올라갔다가 뭐 상승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각도 자체가 하방세가 너무 져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750 여기도 크게 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 전환인 듯 하지만 상승은 좀 조심스럽다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실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구리랑 골드랑 실버랑 정부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관점인 것 같고 항생 볼게요. 항생은 어제 말한 위치에서 대충 맞고 떨어졌는데 약해요. 어제 막 봤던 자리가 28,500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기억상으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꼬리 달고 일단은 맞고 떨어졌지만 밑에서도 좀 그동안 계단식으로 상승을 올렸기 때문에 위아래 싸우는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도 가능하고 매수도 가능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점 매수로 눌림이 잡힐 수도 있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눌림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죠. 30분으로 보면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로 담아서 그 매도로 던져야 되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매도로 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그림이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보시고요. 뭘 안 봤지? 다 본 것 같은데. 다 본 것 같죠?
N 선물 남았구나. N 선물만 같이 보면서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을 보면은 현재까지는 그동안 봤던 지난주 2주 전,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같은 그림이죠.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매도 치다 보면은 중심에서 던지는 전략으로 먹고 살 수 있겠죠. 보실게요.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 중심까지 일단 맞고 떨어졌어요. 이제 저는 몰라요. 오늘 매매할 자리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 슈팅이 한번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위로 슈팅이 짧은 봉으로 몇 번에 후다닥 올리는 그림이면 다시 한번 때리면 되겠죠. 중심은 이 정도 기준 잡고요. 매수 매도 때리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충 봤네요. 전체적인 정리하면서 끝내볼게요. 크루드 오일이요. 수렴 기간이 어제 하루 종일 수렴을 하면서 상승 쪽으로 수렴을 하긴 했지만 그 수렴이 지금 계속 옆으로 기어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포인 상태에서는 지금 미리 종목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처럼 어제부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냅두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수렴에서 발산으로 그 탈출되는 구간이 하방포로 터진다면 청산하고 관망하시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렴이 길었다는 거는 그만큼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는 상승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지만 오일은 양아치죠. 그래서 한번 또 뒤에서 뒤통수 맞기도 편하니까요. 보고 나서 적절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9.16 크게 계속 오늘 계속 넘지 못하면 하방으로도 시세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그림만 봤을 때 상방 유리. S&P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는 오늘 매수 자리 없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막 반대 안 하는데 알아서 하시겠죠. 매도 치시는 분도 알아서 생각이 있으시니까 하시겠죠. 각자의 매매 기준으로. 근데 저는 오버슈팅 구간,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면 거기서 한번 담는 전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오늘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S&P 다우존스는 오늘이 아니라 좀 과매도 구간, 하락 고리키 심할 때 한번 잡아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통화 종목 중에서 매수 쪽으로 가장 유리한 그림이고요. 파운드, 호주 달러가 뒤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캐나다 달러도 마찬가지. 아까 그림 보셨던 것처럼 파운드랑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매도로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이고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는 저점 매수 넣어도 크게 물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골드랑 구리랑 실버 같은 경우도 하락도 제한적, 상승도 제한적 갇혀서 재미없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고요. 천연가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얼마더라? 240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니? 건수 좀 높여보고 잠시만요. 조회수를 높여야 돼서 2.864네요. 2.864나 2.863에서 지금 밑에 바닥이 잡히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버틴다고 가정을 해주면 그냥 지금이 또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864, 2.863에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매도 매수 둘 다 갇혀 있습니다. 28,500을 넘겨야 돼. 28,500을 넘기를 희망하지 않는 매도 세력과 28237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매수 세력이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죠. 짧게 끊어가시기 좋아 보이고요. 그래도 N선물은 지난주, 지지난주와 대응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그림 다 본 것 같네요. 지금 오늘도 방송 딱 녹화 시간이 24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고 녹화 종료하면 25분 딱 맞겠네요. 8월은 거래일이 딱 8월 31일 금요일에 딱 끝나네요. 이쁘게 깔끔하게 떨어지네. 오늘도 남은 시간 성토하시고요. 5일 뭐 각자 원하시는 종목 있을 테니까 알아서 잘 매매하시겠죠. 내일도 편한 시간 알아서 녹화하러 오겠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올리고 저는 음악 틀던 거 계속 틀어놓고요. 저도 좀 쉬다가 트레이딩 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녹화 종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